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재혼 15년차 되는 재혼녀입니다. 제 아들 2명은 서로 아버지가 다른 이부형제 관계예요. 제가 지금 남편과 재혼하기 전 13년 전 27살 때 당시 유치원 다니는 첫째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저와 아들 시아버지 이렇게 3명에서 한 가족으로 되어 있었네요. 첫 번째 남편은 소방관으로 근무했는데 저와 결혼하고 5년 후 불이 난 건물에서 남아있던 사람을 구하려다 사고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에 충격으로 눈물로 슬픔에 빠져 살다 그 다음에 지병으로 별세하셨고요. 애초부터 합기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시아버지와 제 아들만 구성원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제 남편도 없으니 나가서 사는 게 좋지 않니? 보험금이며 뭐 받은 게 있으니 그걸로 넣어 조그만 집 한 채는 해주마 하시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 하늘나라 갔을 때도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았으니 불편한 건 없다 있네요. 사실 시아버지는 살아생전 저희 아빠의 친구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고 아빠는 사업으로 바빠 아빠 절치이셨던 그러니까 현재 저희 시아버지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된다며 조금만 절 맡아달라던 아빠는 끝끝내 사업이 부도마저 빚쟁이들에게 도망다니다 실종이 돼버려 생사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어떠한 대가 없이 맡아 기르며 친딸 이상으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자식으로 저보다 6살 위인 언니와 4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훗날 제 남편이 되었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부부애가 참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이어 시어머니까지 운명하시자 시누이는 제게 저주를 퍼부으며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줄초상 났다고 험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제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제 편을 들어주시고 시누이에게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보험금을 시아버지에게 뜯어가며 제게 우리 아빠 똑바로 모셔넣어 행여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꿈에도 말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 은혜는 갚아야겠지? 라고 협박성 경고를 제게 남겼는데 기가 차고 어이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남자랑 사고쳐 결혼 주제에 심해부 사업 미천으로 매번 밑 빠진 독에 물 붓느라 친정돈 다 털어간 여자가 뭐가 그리 당당하고 저에게 이러는 건지 우습기만 했네요. 시아버지는 제게 은인 같은 분이자 친아빠 이상이었기에 굳이 시누이 말 아니더라도 제가 모시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 동거 생활은 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선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신다며 경비일에 취직하셨고 생활비하라며 당신이 벌어온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주셨습니다. 쉴 때는 폐지 같은 걸 모으시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셨고 직장을 다니는 제가 행여 불편할까봐 시아버지께서 집안일 돕는 건 예사일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시키고 먹이고 놀아주는 것도 시아버지가 도맡아 해주셨죠. 시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다걸 알았어요. 바로 아래층에 부녀회장님 살고 계셨는데 시아버지 출근길을 마중 갔던 제게 남의 눈 의식감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혹시 사아버지랑 뭐 살림 차리고 그런 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발끈화를 내며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시아버지랑 며느리 단 둘만 부부처럼 사니까 눈초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 왜 이상하잖아. 요새 딸하고 친정아버지도 같이 안 사는데 판국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웬 말이야? 심한 작자들은 자기 아들더러 시아버지가 애비 아니냐고 했었어라고 하는데 순간 당치도 않은 말에 너무 화가 나 다신 그딴 얘기하지도 말라며 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네요. 저보다는 시아버지 명예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울고 드신 분께서 저 때문에 험한 소문에 시달려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죠. 시아버지랑 제가 남녀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더러운 관계로 치부당하는 세상이 싫더군요. 제 아들도 어른들의 지저분한 소문을 의식했는지 할아버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유치원에 있다고 우기는데 어린아이까지 이러니 환장하게 더이다. 시아버지 불편하셨는지 저를 앉혀놓고 한 번 더 말씀하셨네요. 며느리야 너분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그냥 우리 맘 편하게 살자구나. 사람들 솜 신경 쓸 거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크게 아닌 법이야. 나 때문에 괜히 너 재혼 흔들면 어쩌니? 라고 하시는데 전 시아버지께 분가할 때 하더라도 소문에 좋게 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섣불리 소문이 휩쓸리다 저희만 더 이상해질 것 같고 제발 저린 걸로 보일 테니까요. 굳이 이 동네 목맬 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다 같이 이사를 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장 친구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 예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 날아간 남편처럼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제 현재 사는 처지를 뻔히 알고도 저 좋다며 진지하게 만나고 자더군요. 저는 얼마 안 가 시아버지께 좋은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고 시아버지는 잘했다며 당신 손으로 절 시집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럽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는 제게 한 가지 당부하시더군요. 며느라 내 부탁이 있다. 네 남편 될 사람한테 내가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친정아버지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구나. 만약 내가 시아버지란 걸 네 남편 될 사람이 알면 동료 소문처럼 흉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제부터 딸이다. 저 역시 남자친구한테 여태 시아버지랑 동거 중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긴 했습니다만 시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그 배려가 어떤 마음인 줄 알기에 가슴이 쓰이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남자친구에게 친정아버지가 소개했고 상견례도 시아버지가 주도하시며 저희 귀한 딸 잘 부탁한다며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수며 예단이며 책잡힐까 싶어 넉넉하게 좋은 걸로 신경 써주셨고 끝까지 분의 남친 정을 베푸시니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아주시던 시아버지의 하회와 같은 그 맘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질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신랑은 기특하게도 시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살자 했네요. 저는 신랑한테 미안했지만 마다하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신랑은 저 못지않은 효심으로 시아버지를 지극성으로 모셨고 시아버지 역시 백년 손님 대접해주며 잘해주셨어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제 아들까지 새 남자의 보필을 받으니 마치 여왕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와 시아버지 저희 남편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며 아들 재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 없던 시누이가 불현듯 시내부와 함께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당황하며 어쩐 일이냐고 하니 시누이 난데없이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더군요. 그러자 신랑이 제지하며 당신 누구냐고 하며 시누이를 밀어버리고 저를 보호했습니다.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기아냥 대네요. 너네 동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이랑 붙어먹어서 애까지 낳았냐? 그래놓고 우리 아빠랑 희덕대고 있어? 넌 네 뱃속의 애는 네 남편 애 맞니? 동네 소문했던데 혹시 한재산 노리고 우리 아빠 애를 뵌 건 아니야? 라고 짓거리는데 저는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누이의 뺨을 귀싸대기 내리쳤습니다. 입 함부로 놀렸다간 명예훼손로 고소해 버릴 줄 알아요. 저 이제 안 참아요. 뭐라고? 이게 감히 누구 협박해? 너 한번 죽어볼래? 시누이 악을 써대며 제게 덤볐지만 제 신랑한테 막히는 통이 신랑한테 온갖 분풀이를 다 하더군요. 당신 제가 어떤 앤 줄 알아? 어릴 적 우리 집에 빌붙어 살면서 내 동생이랑 우리 한번 잡아먹고 우리 아빠까지 올린 불려우 같은 게 아니야. 지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년이니 아기 낳은 검사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시아버지 역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셨나요? 대체 원하는 게 뭔데 조용한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 엄한에 잡지 말고라고 불호령을 내리자 신우 부부는 그제서야 말이 통하겠다 싶었는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제가 안심을 한 것도 잠깐 신우 말에 충격받은 신랑에 남아있었네요. 격분한 듯 소리 지르더군요. 솔직하게 말해. 지금 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사실이야. 진짜 여태 내가 모신 분이 당신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냐? 라고 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단 얘기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배신감이 울부짖으며 어떻게 날 속을 수가 있어? 동네의 시아버지라 이상한 소문을 뭔데? 도대체 품행을 어찌했길래 아이가 시아버지 애라는 말이 나와? 설마 진짜 시아버지의 애일 수도 있는 거야? 말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헛소문이고 사람들 저질스런 말뿐이라고. 다만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로 속이고 결혼한 것 잘 못했으나 처부는 제 진짜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진심을 다 고백했지만 신랑은 제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안 한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남편한테 솔직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신우랑 얘기가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니들이랑 안 살고 우리 딸이랑 같이 살려고 해. 그래도 며느리보단 딸이 편하지.
네 신랑도 모든 걸 안 이상 나랑 한 집에서 살기 어려울 거야. 내가 지금 하나 마련해줄 터이니 그곳에서 내 걱정 말고 예쁘게 잘 살아 하시는데 전 시아버지를 붙들고 죄송하다며 눈물 지었네요. 결국 시아버지는 신우 부부랑 합과하셨고 저희는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가 살게 되었습니다. 크게 갈등을 빚진 않았지만 묘한 신경전과 경계 속에서 전 같은 행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로 친자검사를 진행해 친자임을 확인하고서야 아이를 거뒀습니다. 참 비참한 굴욕적이더군요. 시아버지가 신우랑 같이 살게 된 후부턴 연락도 잘 안되고 제대로 찾아뵐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그것도 신우의 방해 안부조차 못 주고받았네요. 저 역시 아이 육아에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제 가정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낼 몇 년 후 예상치 못하게 신우에게 연락을 받았네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외국으로 이민가 이제껏 우리가 아버지 모시니 앞으론 올케가 우리 아빠 책임지도록 해 하며 제게 주소를 하나 찍어주네요. 언제부터 주소가 따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군요. 저는 걱정이 되어 퇴근하자마자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누추한 빈민촌 같은 뒷골목 높은 지대에 다 허물어가는 단칸방에 홀로 계시던 시아버지. 몇 년 만에 본 시아버지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꾹 참고 참았던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냉골인 바닥에서 이불로 둘러서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셔야 더군요. 그 와중에 절 알아보시는데 시아버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눈시울을 붉혀시더군요. 이불을 거치니 앙상하게 야윈 몸이 드러났는데 제때끼니조차 못 드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에와 비가 왔는지 오른쪽 부분 거동이 힘드신더군요. 제 생이 처음으로 따뜻함이란 걸 알게 해주신 저희 시아버지, 아니 제 아버지, 당신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려주는 건 저의 존재 이웃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저희 곁에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